일단은 다항식의 연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과 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항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식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항의 기준을 보면 플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요 두 개의 식을 보고 항의 개수를 알아볼까요? 여기 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에서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바로 3개예요. 왜냐면은 3x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됐겠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y 그리고 마이너스가니까 이거는 항이 될 수 없냐 그럴 수 있는데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즉 플러스 마이너스 1이므로 이것도 항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3x, y, 마이너스 1 이렇게 각각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 될 수 있고요. EX, Y, Z의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1개예요. 얘네는 곱하기로 묶여있기 때문에 항으로 쳐지지 않고 이 EX, Y, Z 전체를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개로 봅니다. 차수란 무엇일까요? 차수는 변수의 인수의 개수예요. 되게 생소한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변수와 인수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니, 변수와 인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수란 그 식의 주인공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값, 1은 0이라는 식이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것은 x죠. 그러면 이 식의 주인공은 x, 즉 구해야 되는 값이 x이기 때문에 이 식의 변수는 x라고 보면 됩니다. 인수란 그럼 무엇일까요? 인수는 여기 나온 EX, Y, Z처럼 서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각각을 의미합니다. 여기 8을 한번 볼까요? 8은 1 곱하기 8이라고도 하고 2 곱하기 4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렇게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각각 뽑아서 1, 2, 4, 8 이렇게 8의 인수는 1, 2, 4, 8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수란 무엇일까요? 개수는 항에서 변수를 제외한 전부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3x가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변수, 주인공은 x예요. 그런데 변수를 제외한 전부라고 했으니까 그럼 변수를 제외한 건 3이겠죠. 즉, 이 3x에서 개수는 3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다항식이며 변수가 x, 구해야 되는 값이 x죠. x가 2개 있는 x제곱이 있으므로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수가 제일 큰 걸 기준으로 이 몇 차식인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x제곱의 개수, x제곱이 변수인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x제곱을 뺀 나머지는 2, 그리고 x의 개수는 x를 뺀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상수항은 5가 됩니다. 그럼 5x제곱 y세제곱 z의 변수에 따른 차수와 개수를 구해볼게요. x에 대한 차수는 차수는 변수의 인수라 그랬죠. 변수는 x인데 거기 인수가 x의 제곱이므로 x 곱하기 x, 즉 2번 곱한 거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에 대한 개수는 x를 뺀 나머지 x가 변수인데 거기서 이 주인공을 뺀 나머지죠. 그러니까 x 제곱을 뺀 나머지 5y 세제곱 z가 개수가 될 거예요. y에 대한 것도 비슷하겠죠. y를 차수는 y의 인수의 개수니까 3이겠죠. 그리고 개수는 y를 뺀 나머지니까 5x 제곱 z가 될 거예요.
z에 대한 차수는 z는 한 번 곱해줬죠. 그러니까 차수가 1이 되겠네요. 그리고 개수는 z를 뺀 나머지 5x제곱 y 세제곱이 될 거예요. x, y, z에 대한 차수는 x, y, z의 인수의 개수죠. 그러니까 다 차수를 미리 구해놨으니까 이 모든 것의 합인 6이 되겠네요. 그러면 x, y, z에 대한 개수는 나머지 x제곱, y 세제곱, z를 모두 뺐을 때 나머지는 5가 남으니까 개수는 5가 되겠네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x를 정리해 볼 건데요. 되게 막 제곱이었다가 세제곱이었다가 상수항이었다가 그냥 1차였다가 완전 혼잡하죠. 이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에요. 오름차순은 차수가 점점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증가하도록 나열한 것으로 상수항인 2를 먼저 쓰고, 그러면 1차 여기는 차수가 1, 2, 3이니까 순서대로 마이너스 4x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겠죠. 내림차순 정리를 볼게요. 우리는 앞으로 오름차순 정리는 그냥 지금 보고 거의 말 거고, 보통 이제 앞으로 쭉 내림차순 정리를 쓸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점점 오름차순과 반대로 차수가 내려가도록 정리한 게 내림차순이에요. 그럼 차수가 제일 큰 건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 그 다음이 제곱인 플러스 3x 제곱, 그 다음 1차식인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1차 항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 플러스 2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 실수배에 대해 구해볼게요. 알아볼게요. a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b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변수 x는 막 1이 될지 1000이 될지 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막 모르죠. 그래서 이럴 때 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차수가 같은 수끼리 연산을 해주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 a와 b의 덧셈, 뺄셈, 그리고 3의 a를 곱했을 때 예시를 한번 볼게요. a 더하기 b를 한다고 치면은 차수가 여기서 같은 거는 x제곱끼리가 같겠고 x끼리 같겠고 상수항끼리 같을 겁니다. 그러므로 각각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은 그대로 남고 2 더하기 1이니까 3x제곱, 3 빼기 2니까 1이죠. 거기다가 x가 곱해지니까 x, 1 빼기 마이너스 3은 1 빼기 3은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그러므로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a 마이너스 b는 반대로 차수가 같은 것끼리 빼주면 되겠죠. 그럼 2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x제곱, 3x 빼기 2x니까 플러스 2x 바뀌겠죠. 그러니까 5x, 1 빼기 3이니까 1 플러스 3이 돼서 4가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a, 즉 실수를 좀 곱해준다 해서 실수배를 하겠습니다. 3에 a를 곱하면은 각각 이렇게 분배 법칙의 방식으로 차례로 곱해주면 돼요. 3이 6이니까 6x제곱, 3, 3에 9니까 9x, 3 곱하기 1이니까 3이겠죠. 그래서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3이 나오겠습니다. 다항식의 곱셈, 즉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다항식끼리의 곱셈은 이렇게 쭉 전개를 해줘야 돼요. 곱셈의 전개 중에서 자주 나오는 것을 곱셈의 전개 공식, 즉 곱셈 공식이라고 해요. 곱셈 공식과 반대되는 게 임수분해예요. 곱셈 공식은 단항식, 즉 항이 하나 있는 식을 다항식,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고, 인수분해는
항이 여러 개인 다항식에서 항이 하나뿐인 단항식으로 바꾸는 걸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럼 곱셈 공식의 경우의 수를 알아볼까요? 곱셈 공식은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다 응용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y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만 알면은 제곱과 관련된 건 뭐든지 응용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 식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는지 볼게요. 먼저 이 x와 y를 따로 제곱을 해줍니다.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랑 이 차수랑 여기 안에 있는 x, y를 모두 통째로 곱해주면 돼요. 2 곱하기 x 곱하기 y니 플러스 2xy가 되겠죠. 그러므로 이 식이 성립이 돼요. 그럼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x에다 y를 뺀 것을 제곱하고 싶어요. 그러면 x 빼기 y 제곱은 여기 x에다가 제곱하고 마이너스 y에 제곱하겠죠. 그러면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제곱은 항상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y 제곱에다가 통째로 곱하면 마이너스 2xy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고,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x 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만 알면 돼요. 한번 보면은 x에도 이 제곱과 마찬가지로 각각을 먼저 세제곱을 해줘요.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이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다 통으로 곱하는 것 같이 똑같아요. 근데 x를 제곱해준 거에 나머지를 곱한 것과 y를 제곱한 것에 나머지를 곱한 것을 각각 더해주면 돼요. 그럼 x의 제곱에 나머지로 곱한 것은 3x 제곱 y겠죠. 그리고 y의 제곱한 것에 나머지로 곱한 건 3xy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같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에 y를 뺀 것을 세제곱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x의 세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하면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x의 제곱을 한 것을 나머지로 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y, y의 제곱을 한 것에 나머지로 곱하면 플러스 3x y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의 10변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수의 합, 그러니까 합 플러스와 곱하기를 알 때는 아래와 같이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이 식들이 왜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지 한번 과정을 볼게요. 각각을 이렇게 제곱해줘요. 그럼 b 제곱까지 되죠. 그리고 통째로 곱하면 2ab인데 여기서 빼기 2ab까지 딸려오니까 이거 계산하면 없어지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즉 식이 성립되죠. 이 식은 요거가 동일하게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그걸 빼기 위해서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 b 제곱이 될 텐데 요거는 단지 이거 여기 a를 두 번 썼네요. 마이너스 3a 제곱 b겠죠. 이거는 단지 여기서 공통된 마이너스 3ab끼리 묶고 각각 a 더하기 b를 곱해주면 그대로 요 식이 나와서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자 3개를 제곱한 식을 볼까요? 이거는 우선 여기 각각 제곱을 해주는 걸, 각각 모든 문자를 제곱해주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이렇게 AB를 서로 곱한 것에 이 차수를 곱하는 것과 BC를 곱한 것에 차수를 곱한 것, AC를 곱한 것에 차수를 곱한 것으로 총 3가지 경우의 수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2가 공통됐으니까 이렇게 묶은 게 요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식은 왜 성립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를 전개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예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4ab를 할 거고 여기다 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될 거예요. 같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여기 계산할 수가 있죠. 동류항이기 때문에 2 빼기 4 한 것에 ab를 곱한 거니 마이너스 2ab, 즉 이 식도 성립이 하게 되네요. 다음 식의 나눗셈을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10 나누기 4는 몫이 2고 나머지는 2예요.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지만 이렇게 나눴을 때 2로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2가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일단 이 식의 시작은 말이 안 되지만 10은 4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10이 되기 위해서는 4에다가 몫인 2를 곱하고 나머지 2를 더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자로 바뀐 a 나누기 b가 몫이 c고 나머지는 d인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기준은 a죠. 거기다가 b를 나눴더니 몫이 c고 나머지가 d죠.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즉 b 곱하기 c 더하기 d가 되겠습니다. 나머지가 0이면은 a와는 b를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9에다가 3으로 나눠볼게요. 3은 9죠. 3 몫이 3이고 9 하면은 나머지가 0이죠. 이런 식을 나누어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b와 c는 a의 인수이다. 왜냐면은 서로 곱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 Q1 문제부터 Q5 문제까지 5문제를 풀어볼게요. x 플러스 y는 4, x는 2일 때 다음식의 값을 구하여라. x는 y보다 크다고 하였어요. 먼저 이거부터 구하기는 어렵고 이 식부터 구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각각 이 자리에 대입하면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이므로 16 빼기 4는 12가 되겠죠. 그럼 x 마이너스 y는 이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구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y 제곱에다가 플러스 2xy를 했을 때, 왜냐면 이 식을 정리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되죠. 그러므로 이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즉 12가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si에만 대입하면은 x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4는 12, x 마이너스 y 제곱은 8이 되겠죠. 그런데 x가 y보다 크다 했죠.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뺐을 때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뺀 것의 제곱이 이렇게 8 양수예요. 그러므로 x 마이너스 y로 양수가 돼야겠죠. 그러므로 원래라면 2루트 2 또는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수 있는데 양수인 2루트 2가 정답이 될 거예요. 이 식은 앞에서 배웠죠? 이렇게 x 플러스 y를 묶은 것을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를 해주면 돼요. 그럼 또 자리에 대입해보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겠죠. 즉 64 빼기 24니까 40이 돼요. 즉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40이 되겠죠. 이 x제곱 플러스 y 4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제곱한 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2x제곱 y제곱까지 해줄 거예요. 이것은 마이너스 2에다가 xy에 묶은 것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한 것들을 대입해 보면은 1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니까 144 빼기 8, 즉 136이 될 거예요. 다음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제곱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제곱을 전개해 볼게요. 이거는 그대로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차례차례 풀면 돼요. a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ac제곱이 되고, 이번에 b를 기준으로 플러스 ab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c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c를 기준으로 또 해보면 마이너스 ac제곱 플러스 bc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이 될 거예요. 동류한끼리 묶어보면 마이너스 ab끼리 ac제곱 마이너스 ac제곱 그리고 bc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묶은 것끼리 먼저 구하면은 요 것들은 사라지죠. 그러면 나머지 a제곱, 여기는 왜 세제곱으로 적었을까요? c제곱이에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4제곱이겠죠. 마이너스 c 4제곱에다가 요 둘만 더해주면은 2bc 제곱이 되겠네요. q3 당식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에서 x의 개수가 1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할 거예요. 이거는 이 식처럼 무식하게 다 전개하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x의 개수니까 일단 곱해서 x가 나오는 걸 구해야겠죠. 그러면은 이 2x제곱은 이미 x를 넘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3x를 기준으로는 이미 x가 채워졌기 때문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을 곱해야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9x가 되겠죠. 그리고 k를 기준으로는 x가 생겨야 되니까 x를 곱해주면 플러스 kx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x 개수가 1이므로 x가 되겠죠. 마이너스 9x에다가 kx를 더했더니 x가 되기 위해서는 x를 약분했을 때 마이너스 9 플러스 k는 1이 되겠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9로 이항하면 10이 되겠죠. 그러므로 정답은 k는 10이 되겠습니다. 다음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세제곱의 전개식 x 다섯제곱의 개수, 그리고 x제곱의 개수를 b라고 할 때 a, b의 값을 구해볼 거예요. 이건 한번 이렇게 쭉 전개를 해요. 먼저 그래서 x 다섯제곱이 나오는 거는 x제곱을 기준으로 x제곱, x제곱, x가 있어요. 그런데 x는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 있는 경우에서 총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다 곱했을 때 그냥 x 다섯제곱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3의 x 다섯제곱이 될 거고요. x 다섯제곱은 이거 말고 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는 3이 될 거예요.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에 1이랑 1을 곱하는 방법이 있죠. x제곱이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에 있을 수 있으니까 얘도 경우수가 3개인데 이건 다 곱하면 x제곱이죠. 그러니까 그게 3개 있으므로 3x제곱일 거예요. 그리고 x랑 1을 곱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로에 총 3개가지의 경우수가 있을 수 있고 이걸 다 곱했을 때 x제곱인데 그게 3개 있으니까 3x제곱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두 개를 더한 6x제곱. 그러므로 x제곱의 개수는 x제곱을 뺀 나머지 6이 되겠죠. 그러므로 AB는 3 곱하기 6은 18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Q5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각시는 90도인 직사각삼각형 ABC가 있다고 해요. 이런 도형 문제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그림부터 그리면 돼요. 이 조건이 주어진 대로 각시가 90도면 이렇게 C가 되고 여기가 90도가 되고 쭉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AB는 그냥 임의로 적을게요. 성분 AB는 2 루트 5라고 주어졌죠. 이때 ABC의 넓이가 4분의 5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BC 더하기 AC예요. 근데 BC랑 AC를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둘 다 각각 X랑 Y라고 놓읍시다. 그럼 먼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즉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는 4분의 5, 2분의 XY는 4분의 5이고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4분의 2XY는 4분의 5, 그러므로 분모 없애주고 2XY는 5, 즉 XY는 2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중학교 때 배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과 같죠. 그러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루트 5의 제곱, 즉 20이 될 거예요. 즉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20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미 xy는 2분의 5라고 구했기 때문에 2분의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이항하면은 x 플러스 y 제곱은 25가 나오고 변과 변을 더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x 플러스 y는 5, 즉 BC, 선분 BC 더하기 선분 AC는 5가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5가 되겠죠. 이제 그 다항식의 연산 추가 문제 오답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두 양수 A, B에 대하여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2,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곱한 게 60이라고 할 때 A, B의 값을 구해야 돼요. 먼저 이 식을 좀 정리해보면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은 62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A 제곱 B 마이너스 B 제곱에 세제곱을 하면은 일단 요 부분이 튀어나오겠죠. 이걸 전개하면은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 요걸 제곱한 거에 나머지를 곱한 마이너스 3A 제곱 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을 제곱한 것에 나머지를 곱한 플러스 3A 제곱 B 4제곱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게 나오기 위해선 요걸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플러스 3A 4제곱 B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4제곱을 하면 돼요. 공통인 부분은 3A 제곱 B 제곱이죠. 3A 제곱 B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될 거예요. 즉 62는 여기 이제 알고 있는 걸 대입하면 AB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그러면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이 이거이므로 62는 여기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여기 또 2를 대입하니까 6A제곱 B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항시키면 54는 6A제곱 B제곱 6으로 양변을 나누면 9는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은 A, B 묶은 것의 제곱이죠. 그런데 A, B가 두 양수라고 했으므로 A, B는
3이 되겠습니다. 두 실수 xy 다음 문제입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는 2, xy는 마이너스 1일 때 x 6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구하래요. 일단 이 식을 좀 풀어보면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그냥 방금 식에서 풀었던 이거를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을 우리가 앞에 이렇게 전개했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걸 더 풀면은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한번 곱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이 힌트를 얻었으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랑 x 마이너스 y죠. 충분히 이거는 구할 수 있죠. 먼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의 마이너스 2xy예요. 그럼 대입하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4 플러스 2는 6이겠죠. 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고 x 마이너스 y를 제곱한 것에 플러스 2xy를 한 게 6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대입해서 마이너스 2니까 그리고 x가 y보다 크다 그랬죠. 즉 x 마이너스 y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x 마이너스 y 제곱은 8인데 제곱해서 양수인데 제곱해서 8이 되려면 2루트 2가 될 거예요. 이제 다 구했으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2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6에다가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여기는 2루트 2라고 구했고 6 빼기 1이겠죠. 그러면 곱하면 2 곱하기 7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5니까 다 곱하면 140 루트 2가 나올 겁니다. 다음 문제예요. 23번 9999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더하기 10의 4승 더하기 1은 10의 12승 더하기 K라고 할 때 K의 값을 구하래요. 여기서 1이랑 K를 1이랑 K 9999로 대하면 다 10의 제곱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9999를 좀 10의 제곱수로 바꿔볼게요. 9999와 가장 가까운 것 10의 제곱수는 만이에요. 만은 10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므로 9999는 10의 4제곱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걸 곱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건 공식이 있죠. 그래서 x 공식이 있지만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이해가 편하게. 10의 4제곱 기준으로 10의 12승 더하기 10의 8제곱 더하기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분배 법칙을 하면 마이너스 10의 4제곱 마이너스 10의 4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요건 모두 같으니 없어지겠죠. 남은 것은 10의 12제곱 마이너스 1인데 10의 12제곱은 여기 이미 있으니 정답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4번 문제입니다.
각각 한 모습 이렇게 x-2, x 플러스 2, x 플러스 4인 것을 순서대로 붙일 거예요. 그래서 겉넓이, 그러니까 겉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한 것에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예요. 이게 이거를 중간에 붙이면라고 치면은 차례로 붙일 때 그럼 이만큼의 면적이 사라지고 요만큼의 면적이 사라지겠죠. 반대로 밑에 그림처럼 이 작은 게 사라진다면 요 조그만한 면적과 이 조그만한 면적 두 개만 없어지기 때문에 겉넓이가 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겉넓이를 이제 구해볼까요? 어떻게 배열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 한 면의 넓이는 x-2의 여기 다 x-니까 이게 제곱이겠죠. 정육면체니까 6을 곱하면 될 겁니다. 이 나머지 두 개도 마찬가지예요. 6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 작은 거는 두 면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 제곱을 해줄 겁니다. 그럼 구해보면은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다가 6을 곱하면 6x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24. 그리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6을 곱하니까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 여기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에 6을 곱하니까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48x 플러스 96. 그리고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식의 덧셈 뺄셈은 차수가 같은 것끼리 더하고 뺀다 그랬죠. 그러므로 666 빼기 2니까 16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4 더하기 12 플러스 48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2 더하기 56이니까 플러스 44x가 될 것이고 나머지 상수함끼리 더하면 30, 22 더하기 96이니까 118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분배 법칙을 통해 전개하면 16x 세제곱 플러스 44x 제곱 플러스 118x 더하기 1을 기준으로 분배 법칙을 하면 16x 제곱 더하기 44x 플러스 118이 되겠죠. 그러면은 차수가 같은 것끼리 더해주면은 16x 세제곱 플러스 50x 제곱 플러스 162x 플러스 118이 되고 그러면은 모든 항의 개수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은 118 더하기 변수는 x인데 나머지니까 16 더하기 50 더하기 162가 되므로 정답은 280 더하기 66이므로 346이 될 겁니다. 88 94 118 아 맞네. 응?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근데 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 16x 제곱 118x 16x 제곱 60이죠.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60이니까 여기 346에서 10만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356이 될 거예요. 이건 제가 계산 실수를 했네요. 마지막으로 31번을 풀어볼 거예요. 이 식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짧은 식부터 다뤄볼게요. x는 루트 5 마이너스 2. 이것은 2항에서 x 플러스 2는 루트 5까지 나타내는데 문제 없죠. 여기 이 식의 제곱, 양변의 제곱을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5가 될 거예요. 2항 하면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0이고 0이 되므로 여기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이 긴 식에다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을 나눠 볼 겁니다. 그러면 x제곱과 x세제곱을 곱해야지 x 5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x 5제곱 곱하기 4x 4제곱 빼기 x 세제곱, 이걸 없애주려면 빼줘야 돼요.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플러스 8x제곱이 되고, x 4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에 x제곱을 곱해야 돼요. x 4제곱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것이고, 그럼 또 없애주기 위해서 빼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5x가 될 거예요. 2x 세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이 x제곱에 플러스 2x를 곱하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전개하면은 2x 세제곱 플러스 8x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2x 세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빼면은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마지막이겠죠. x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에 1만 곱하면 돼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내려오고, x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빼면은 3x 플러스 7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나머지가 3x 플러스 7이라고 구했고, 그런데 우리는 x가 루트 5 마이너스 2라고 했죠. 그러니까 x 자리에 루트 5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3 곱하기 루트 5 마이너스 2 더하기 7이 되겠죠. 그러면은 3 루트 5 빼기 6 플러스 7이므로 정답은 3 루트 5 플러스 1이어서 a 루트 5 더하기 b죠. 이게 a 루트 5 더하기 b입니다. 그러므로 a는 3, b는 1이 되므로 a 더하기 b를 물었으니 a 더하기 b는 3 더하기 1은 4가 정답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1차식 복습 영상 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